백운규 전 장관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 의혹이 어떤 의혹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과정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의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들의 임원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또 특정한 인물들을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공공기관 임원진들에서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 내보내고 또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이 장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들을 인사를 개입함으로써 이 직권을 남용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인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임의의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백 전 장관의 어떤 혐의까지 짚어주셨는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와 그다음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즉 사퇴 종용을 하거나 특정 인사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은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앞에 이제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로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은 기각이 됐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기각됐던 사유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국정농단 이후의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살피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사에 협의가 넘어서서 개입하는 것이 사실은 그전에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하다라고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또 그 앞으로 퇴임한 이유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다라고 봐가지고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거랑 이번에 사안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무죄가 나왔거나 아니면 형이 낮게 나왔다면은 영장이 똑같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징역 2년형이라는 상당히 이제 직권남용으로서는 무거운 또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현재 대법원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과거의 김은경 장관의 영장 청구 때랑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몇 년 된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속도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미 고발이 된 사건인데 지금 전 장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 이르렀고요. 지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진술 말고 또 다른 뭐 서면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전후 좌우로 아마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각각의 기관과 그러면 해당되는 산업자원부 담당 공무원 각각의 진술들을 확보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들과 소통한 내용, 뭐 이메일 자료들을 볼 것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하나만 있다라면 증거가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소위 말하는 사퇴 종용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의 진술이나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누군가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얼마나 많은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구속 여부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산하기관 임원 인사의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구속이 된다면 청와대 그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찌 보면 좀 정무적으로 임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 산하기관의 인사에 있어서도 장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는 가능성은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이 해당되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운규 장관과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공모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 전 장관도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리적으로 다툼을 해야 될 텐데 백 전 장관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몇 가지 진술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인사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윗선의 지시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 내가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수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고 특별히 위법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법리입니다. 예. 아예 직권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고요. 직권이 있기는 한데 그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예.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인사와 관련돼서 장관이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적정한 재량의 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하고 예. 그 법리를 기반으로 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판례가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법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산자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기관별로도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양태로 했는지 다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이제 협의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강도와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한 거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런 내용으로 뭐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이야기를 넌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퇴를 바로 한 기관도 있을 거고요. 예. 사실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관이라면 거기서 좀 더 강하게 코멘트를 하거나 의사를 펼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례가 그어놓은 선에서 넘어서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네. 예. 만일 이번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실적을 내고 또 진행이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부처, 다른 장관의 유사한 사례로까지 이게 또 확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판박이라고 불려지는 환경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고발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부처에서만 이런 일들이 업무들이 이루어졌고 다른 부처는 전혀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고발됐고 계류 중인 사건들의 속도가 굉장히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총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윗선에 대한 수사 거기에 관해서 또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면 아마 청와대 윗선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를 할 텐데요.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은 앞서 시도를 했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네, 일단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봤을 때는 블랙리스트보다는 화이트리스트 차원에서의 수사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이제 두 방향입니다. 이제 기존의 정부로서 새로운 정부의 성향에 안 맞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작업에 대한 혐의점이 있다면은 예. 또 하나는 특정한 인사들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활동에 관해서 이 부분의 직권남용이 권리행사로 방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꼭 장관 아니라 장관보다 더 윗선과 소통을 하거나 그랬을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로 올라가지고 임명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수사 그리고 그들의 소위 말해서 통신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증거 확보들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되고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결국은 이제 지난 환경부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왔었고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사안의 중대성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영장 담당 법원은 중대하지 않다라고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률적으로 이런 선례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벌성이 낮은 일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청구해서 발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대한 사정이 변경해 있는 거는 바로 대법원 판결이겠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본안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법한 어떤 행위로 봐가지고 2년의 징역형을 확정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의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결국 이 영장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유죄를 받고 유죄를 해가지고 인신 구속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예. 있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그 앞선 그 대법원의 판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 징역 2년이 꽤 무거운 형량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최대 몇 년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 중에서는 사실 징역 2년형보다 직권남용이 더 높게 나온 사례는 크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는 정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법리가 어찌 보면은 국정농단에 관한 수사,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수사 전까지는 사실은 몇 개 되지가 않았고요. 나오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집행유예 정도로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뭐 그 다른 그 전 정권의 또 블랙리스트와 예, 관련된 예. 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소위 징역 2년 정도면은 거의 실무적으로는 가장 높은 형태로서 이제 책임이 미워진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차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법의 잣대로 직권남용으로 하면은 이것이 과잉된 개입이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정립되어 있는 판례 법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법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기존에 봤었던 직권남용 사례보다도 사실은 비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형이 청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정치적 파장은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